오랜만에 만화책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만화책. 제목이 만들고 싶은 여자와 먹고 싶은 여자입니다. 오.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들어봐. 지금 되게 잘 나가는 만화책 중에 아, 하나인데 엄청 직설적인 제목이죠. 되게 매력적인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제목은 아니지만 저는 이 제목에 끌려서 구매를 했어요. 표지도 제목만큼 되게 단순한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핫케이크가 올려진 프라이팬을 들고 있는 여자와 또 구워진 핫케이크를 잔뜩 쌓은 접시를 들고 있는 약간 덩치가 큰 두 명의 여자가 함께 서 있는 그림이네요. 만들고가 요리였어요. 네. 왠지 만들고라고 해서 저는 뭔가 프라모델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여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표지를 안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요리를 만들다고 표현을 하진 않으니까 보통 네, 요리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그림체도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 이 제목이랑 표지 분위기에 따라서 요런 만화일 것 같다고 머릿속에 상상되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읽었을 때 그 기대감을 되게 잘 충족시켜준 만화입니다. 먼저 줄거리 소개를 할게요. 만들고 싶은 여자와 먹고 싶은 여자 이 둘 중에 만들고 싶은 여자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노모토는 지방에서 홀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 중인 여성으로 요리를 좋아해요.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요리를 올리는 SNS 계정도 있고 나름 팔로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만드는 요리랑 진짜로 만들고 싶은 요리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 사실 노모토는 좀 더 일상적이지 않은 요리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막 특대 요리 아니면 게임에 나오는 레시피 또 그거는 유튜브용이지. 그리고 막 대량으로 만들기 뭐 타코야키를 잔뜩 굽는다거나 막 그런 것들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본인이 굉장히 소식가예요. 적게 먹고 그리고 혼자 살고 또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여기 친한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해소되지 않는 좀 요리 욕구 이런 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노모토가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장을 봐서 오는데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옆집에 사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 좀 애매한 이유 아시죠? 같은 층 사는 거 아는데 딱히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해서 엘리베이터 타면 좀 어색한 거 있잖아요. 같은 층에서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편함 보는 척 하면서 먼저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 여자의 손에 들린 봉투들을 봤는데 KFC 로고랑 되게 비슷한 로고가 그려진 패스트푸드점 음식이 잔뜩 들려있는 거예요. 그게 그 KFC 치킨 들어가는 바스켓 있잖아요. 원형 네. 바스켓. 이거랑 또 다른 것들이 막 왕창 들어있는데 그 봉투가 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예요. 와, 엄청난 양이다 하고 감탄하면서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그 햄버거랑 치킨 향이 풍기고 옆집 여자가 냄새 풍겨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노모토가 괜찮다고 하면서 파티라도 하시나 봐요. 즐겁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아니요 혼자 먹습니다 라는 단호한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많은 걸 혼자 먹는다고? 깜짝 놀라서 집에 돌아온 노모토가 옆집에 이런 인재가 있다니 하면서 막 엄청 흥분합니다. 되게 두근두근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걸 다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내 요리도 먹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런 흉흉한 세상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갑자기 음식을 주겠다고 다가가는 거 되게 경계심을 살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꾹 참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회사 점심시간에 노모토가 직접 만든 연어 삼각김밥을 점심으로 먹고 있는데 그걸 본 다른 남자 직원이 이렇게 불쑥 너무 가까이 다가오더니 직접 만든 거야? 요리 잘하는구나. 좋은 아내가 되겠네. 나도 도시락 싸줄 여친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맞아. 그렇지. 엄청 불쾌한 오지랖을 막 부리는 거예요. 노모토는 그냥 요리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뭔가 가정적이다, 뭐 남편에게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일로 기분이 싹 가라앉은 노모토가
완전 다크 모드가 돼서 이제 칼퇴근하고 바로 마트로 향합니다. 노모토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흑화해요. 엄청 사람이 어두워져가지고 막 요리를 폭주하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오라를 막 풍기면서 마트에서 뭔가 집어와서 집에서 정신없이 만들다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양의 소고기 덮밥을 만든 거예요. 아이고 어쩌자고 이렇게 많이 만든 거야. 아이고 남은 건 냉동해야겠다 막 이렇게 자책을 하다가 옆집 여자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찾아가요. 배를 누르니까 그 옆집 여자가 마침 집에 있었고요. 다짜고짜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분을 집으로 데려와서 이 수북한 소고기 덮밥을 보여주면서 아 제가 뭐 무심코 요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이건 뭐 나눔이라고나 할까요? 하고 되게 횡설수설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또 정신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미친 짓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 불쾌하시죠? 미안해요. 그냥 정리할게요. 막 이러는데 그 옆집 여자가 아닙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비장하게 머리를 딱 묶더니 순식간에 그 많은 덮밥을 깔끔하게 해치웁니다. 별다른 말도 없이 이렇게 음식에만 집중해서 온몸으로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노모토가 진짜 감탄하고요. 근데 사실 감탄이라기보다는 반한 거에 가까운데 여튼 그러면서 그 갑자기 어린 시절에 요리를 좋아하게 됐던 계기를 떠올리고요. 아 나는 함께 냄비를 비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이 먹는 것이 좋은 그 옆집 여자의 이름은 카스가입니다. 카스가는 그 맥주 회사에서 일해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가게 납품하고 그런 일을 해요. 이번에도 퇴근하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서 이제 카스카의 집으로 가려면 노모토 집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호다다닥 발소리가 들리더니 노모토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저기 식사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 카스가가 네 하고 대답하고 좀 쿨하게 받아들이네요. 그쵸. 경계하지도 않고. 그래서 노모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카스가는 이미 밖에서 저녁으로 가라하게 정식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여튼 들어가 보니 또 너무 맛있게 생긴 카레라이스가 그 큰 접시에 또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카스가가 이걸 정말로 자기가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고요. 노모토는 먹어줬으면 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카스가가 즐거운 마음으로 카레라이스를 먹기 시작하고 노모토가 또 기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함께 맛있는 요리들을 해먹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 한치의 꾸밈이나 은유 없이 정말 제목 그대로인 만화지 않습니까? 일본어 원작 제목을 그대로 직역을 한 건데 제목이 좀 길잖아요. 네. 일본어 제목인 츠쿠리타이 온나토 타베타이 온나 이걸 줄여서 츠쿠타베라고들 부릅니다. 작가인 유자키 사카오미가 원래 이전 작품이 많지 않아요. 그냥 BL 몇 번 낸 게 다인데 일본 웹툰 사이트인 코미워커에서 2021년 1월부터 정식 연재를 시작했고요. 아직도 인기리에 연재 중인 만화예요. 그게 저도 들어가서 봤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웹툰은 그 딱 웹툰 포맷이 있잖아요. 네. 좁고 아래로 쭉 스크롤하는 세로형. 형태인데 네. 근데 일본은 웹에서 연재하더라도 이 종이 만화책이랑 환영이 완전 같더라고요. 나중에 뭐 출판하기 편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3월에 단행본 1권이 처음 출간됐고 현재는 3권까지 나왔는데 3권이 지난달 말에 나왔거든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꽤 오래 베스트셀러에 있었고요. 지금도 리디북스 만화 카테고리 월간 베스트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만화에 요리 나오면 좀 다 재밌지 않나요? 되게 다 먹음직스럽게 그려지고 근데 여기서 노모토가 하는 거는 이제 노모토가 뭔가 특대형, 대량 생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기획하는 단계부터 재미가 있어요. 또 노모토가 이제 카스가 만나고부터는 그동안 눌러왔던 그 욕구를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달걀을 무려 8개나 쓰는 대형 오므라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둘이 함께 교자를 잔뜩 만들어서 옆에 이렇게 핫플레이트에 구워 먹는 교자 파티를 하기도 하고 카스가의 제안으로 엄청 큰 푸딩을 만들기도 해요. 되게 다양하게 그 먹부림을 하는데 근데 노모토랑 카스가가 이렇게 이제 종종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막 급속도로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좀 그렇잖아요. 둘 다 이제 자기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엇갈려서 꽤 오래 못 만나기도 하고요. 카스가가 좀 과묵한 편입니다. 진짜 쓸데없는 말 거의 안 하고 좀 사무적으로 말하는 편이고 그리고 노모토는 되게 밝고 명랑한 편이지만 되게 조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뭐 신뢰되진 않는지 또 자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막 뭔가 먹어달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도 해요. 근데 노모토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움츠러들 때 다행히도 이제 카스가가 먼저 주말에 그 야채 직판장 자기가 가는 되게 저렴하고 좋은 마켓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노모토가 엄청 설레하면서 막 그날 뭐 입을까 코디 엄청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막 요리 계획을 막 세워놓은 모처럼의 휴일이 됐는데 노모토가 이 생리통 때문에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알게 된 카스가가 나가서 생리대도 사다 주고 막 주먹밥도 만들어 준단 말이죠. 이 순간의 그 감동은 저는 여자분들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생리통 때문에 힘들고 막 할 때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 있으면 되게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함께 요리하는 거 외에도 이제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둘이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되게 달랐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이 서로 다른데 이 티키타카가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요리와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식재료나 요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둘 중에 한 명이 이번에는 이런 요리 어떨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또 상대방의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뭔가 그 요리를 해먹고 맛있게 먹는 거 아니어도 함께 있으면 너무 재밌다, 즐겁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도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뭐 서로 배려하면서 천천히 가까워지는 이 모습이 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자체가 보는 사람한테 되게 힐링이 돼요. 그래서 그 서점 사이트 가보면 그 백자평 이런 데 엄청 힐링된다, 엄청 위로받는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져 있거든요. 이게 대충 봤을 때는 노모토랑 카스가가 계속 같이 뭐 맛있는 거 해먹는 평범한 일상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소소한 일상 뒤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쾌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일본이 성역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잖아요. 여자력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거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은 사회잖아요. 처음 노모토가 기분이 가라앉아서 그 대량의 소고기 덮밥을 만들었던 것도 같은 회사 남자 직원 말 때문이었잖아요. 그 남자 직원의 말처럼 엄청 적대적인 게 아니고 심지어 본인은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한 거였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막 그런 편견과 성적 고정관념과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들이 있는데 이제 카스가가 겪는 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자집에서 막 다짜고짜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혼수를 둔다거나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웹상에서 똑같은 일이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가라아게 정식을 주문했어요. 근데 마침 옆자리 남자도 똑같은 메뉴를 주문해서 음식이 동시에 나왔는데 적게 줬구나. 밥 양이 다른 거죠. 여자들이 밥을 남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주문할 때 물어보든가 그러니까. 애초에 메뉴에 선택지를 두거나 해야지 이렇게 같은 돈을 받으면서. 그렇지 임의로 적게 주고 가격 똑같이 받으면 그건 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쁜데 또 막 항의하긴 그렇고 근데 일상에 스크래치를 남기는 일들을 주인공들이 겪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이 가라아게 정식 식당 같은 경우에는 카스가가 딱 밥을 보고
그냥 바로 밥 더 달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 잘 먹는 거 보고 식당 그 아줌마 아저씨가 엄청 반성해요. 그래서 다음에 갔더니 이제 그때는 주문 받을 때부터 밥 양을 소중대 중에 고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문제도 등장합니다. 노모토가 연말에 고향에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카스가한테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데 카스가가 자기는 고향 집에 안 간 지 꽤 됐다고 해요. 거의 10년 가까이. 나중에 카스가 집안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되게 차별받으면서 자라던 카스가가 결국 지금은 독립해서 이렇게 가족들과 좀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가 또 연락처 알아내가지고 막 전화 걸어서 되게 폭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카스가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 우리나라 전형적인 명절 풍경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점점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그리고 아직도 어떤 집들에서는 여자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뭐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서 술이나 한잔하면서 여자들이 내오는 음식 편하게 받아 먹고 하잖아요. 카스가의 집이 딱 그런 곳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카스가는 평소에도 밥을 먹을 때 같이 식사할 때도 차별이 있었더라고요. 뭐 장남이랑 아버지한테는 되게 좋은 음식을 많이 주고 어머나. 어머니랑 본인은 망친 요리나 사이즈가 작은 것들만 조금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2000년대인데? 근데 충분히 가능한 것 가능한 것 진짜? 같아요. 네. 그런 게 아직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먹성이 좋은 카스가인데 항상 배불리 먹지를 못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먹는 거에서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왜 이런 비참함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홀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카스가에 비하면 노모토는 상대적으로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어머니랑 전화 통화도 종종 하고 근데 그래도 완전히 이해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서로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카스가는 처음으로 자기의 이런 먹고 싶은 욕구를 온전하게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고 노모토는 반대로 자기 만들고 싶은 욕구를 그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둘이 뭔가 그 더 편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모토만큼 욕구가 막 뿜뿜한 건 아닌데 카스가도 요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노모토에게 아까 그 푸딩 같은 경우에 카스가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먼저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카스가도 그 아이디어가 혼자 있을 때도 떠올랐지만 노모토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던 게 이제 노모토 만나고 나서는 같이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카스가도 좀 자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진 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만화가 여성들의 진한 우정에 대한 만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단행본 2권 후반부쯤에 노모토가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 만화는 지엘입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 느낌이 빡 왔죠?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약간 이미 그거를 인지하고 말을 해서 좀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연재분으로는 16회차에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읽던 독자들한테는 뭐 갑자기?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그 주인공들의 감정선이 진짜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애정이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노모토가 본인이 남자가 좋았던 적도 없으면서도 연애 상대는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이성의 프레임에 좀 갇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깨닫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작가분이 처음부터 이 둘의 관계를 지엘로 그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고 해요. 편집 후에도 반드시 지엘로 팔아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담당 편집자가 한 인터뷰를 읽었는데 저는 이제 지엘을 많이 읽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보통 지엘 작품들이 그 주인공을 확실하게 레즈비언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작가분이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게 이제 현실에 실제하는 여성 동성애자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노모토가 자기 마음을 깨닫기까지의 과정을
되게 긴 시간 공을 들여서 그려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앞부분을 쭉 보면서 이거는 연애에 가까운 감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 진짜 이제 굉장히 고민해서 이 부분은 진짜 딱 연애 플래그다 이렇게 짠 콘티도 의외로 많은 독자들이 그냥 우정의 표시로 받아들여서 이게 레즈비언의 연애 플래그에 대해서 뭔가 인식의 허들이 굉장히 높구나 이것도 느꼈다고도 해요. 아, 일본에서도? 네네. 그래서 작가분이나 편집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 되게 고민하고 되게 신중하게 그려나가고 있다는 게 만화를 보면 좀 잘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카스가? 카스가는 원래 레즈비언이었던 건가요? 근데 그 카스가는 아예 그런 뭐 딱 깨닫는 장면 그런 게 나오지는 않는데 노모토를 되게 좋아하는 감정 정도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각하는 그 정도까지만 나왔어요. 아직 이 연재분에서? 네,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고 이 단행본 3권이 일본에서 작년 11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맞춰서 공식적으로 이 동성혼 법제화 운동을 지지하는 캠페인도 했어요. 작가님이? 네네. 작가님과 그 출판사 쪽에서도 이제 같이 한 거죠. 이 만화 공식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럼요. 우리는 이게 연애의 감정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안 봐주고 왜곡해서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완전 그리고 배제해버리는 거고. 이 법제 운동이 진짜 중요하죠. 뭐 보호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커밍아웃하고 결혼한 동성 부부들이 계속 구청에 가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노모토랑 카스가가 둘이 핫케이크 먹고 있는 그림과 함께 지지문을 써서 아사히 신문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고요. 멋있다. 그쵸. 그리고 이 만화의 오리지널 굿즈를 판매해서 제작비 제외한 수익금 전부를 그 동성혼 법제화 운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가 보다, 상황이. 그쵸. 우리나라도 계속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죠. 우리나라랑 일본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오히려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기사 합법화됐죠. 떴던데. 네. 중국은 되나? 안 되겠죠. 중국은 안 되겠죠. 아니, 그런 얘기조차 안 나오지 않을까요? 100%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동북아 삼국 문제 있다. 보수적인 곳이군요. 작가가 일본이 진짜 많은 GL, BL 작품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GL, BL 작품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동성애자가 픽션 속에서는 자유롭게 그려지는 반면 현실에서는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동성애를 그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기획한 것이 사슴 프로젝트이다.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일본은 정말 GLBL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 있고 즐기는 사람들도 그쵸. 많잖아요. 그럼에도 그거를 그냥 어떤 픽션의 가사, 즐길 거리 네, 맞아. 그렇게만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권까지는 이렇게 좀 계속 두 사람만 나오다가 3권에서는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노모토가 레즈비언으로 확실하게 자각하고 나서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자기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나는 뭐지 내가 이 감정이 진짠가 막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차에 트위터에서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랑 좀 가까워져서 근데 그 친구가 마침 그런 레즈비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다 이제 실제로 만나는 오프라인 친구로까지 발전을 해요. 저 이 부분에서 초롱님 생각 진짜 많이 나거든요. 네, 왜요? 초롱님 웹상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오프라인 친구로 엄청 발전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친구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치님이나 나랑은 친구를 사귀는 그 루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노모토랑 카스가가 옆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옆집이 있을까? 그러겠네. 거기는 그쵸? 궁금하다. 거기가 원래는 되게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었어요. 뭐 상황. 근데 최근에 누군가가 이사를 왔는데 그 새로운 이웃과도 어떻게 뭔가 좀 인사를 하고 교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더 풍성풍성해집니다.
후미 요시나가 작가의 어제 뭐 먹었어 이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게이 커플이 계속 이렇게 저녁밥 같이 해먹고 막 이런 이야기인데 또 그 후미 요시나가가 먹는 거에 진짜 진심이어가지고 막 맞아. 맛집 탐방하고 다니는 맞아요. 책도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그 후미 요시나가의 진짜 팬임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비교하자면 이 만들고 싶은 여자와 먹고 싶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진짜 아우 너무 재밌어요. 개그 코드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이 만화 속에서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려질 때가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카스가 같은 타입은 정말 안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 덩치가 큰 카스가가 모든 음식을 막 덥석덥석 몇 입에 해치워버리는 모습을 보면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화 안에서 노모토가 맨날 그 카스가가 먹는 모습을 거의 감상하듯이 봐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독자들한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잘 만들어진 좋은 만화고 인기가 많은 게 당연하겠죠. 작년 말에 NHK에서 10부작 드라마로 실사화도 됐습니다. 드라마 제작자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드라마 속의 여성상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와중이라 이 작품을 읽고 지금 이 현대 여성의 이야기가 정말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고 이걸 꼭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근데 이 드라마의 사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만화 캐릭터랑은 좀 실사하는 괴리가 있게 돼 있잖아요. 특히 카스가가 저는 만화 속 카스가는 더 냉정하고 약간 엄청 다부져 보이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분이 너무 순둥순둥하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신인 배우래. 드라마는 재밌으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드라마도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안 땡겼다가 지금 다시 보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에 아직 공식으로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빨리 뭐 왓챠든 넷플릭스든 어디든 좀 들여왔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사실 옛날에 뭐든지 좀 합법적으로 보기가 힘들 때는 그냥 불법 다운로드를 그냥 좀 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아직 정식으로 안 들어왔다. 뭐 합법적으로 볼 루트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볼 수 있어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더 기다리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루트를 아예 다 이제 없죠. 없어요. 나도. 없어요. 맞아. 소비하지 말아야죠. 그쵸. 네.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작품들이 지난번 셜록도 그렇고 또 도키도키 두근두근 문예부도 그렇고 소개하고 싶으면서도 모두에게 추천작이라고 하기는 힘든 그런 작품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거는 제가 전에 저희 막 키워드 제안을 막 네. 여러 개 해놓고 킵해놓잖아요. 네. 그때 이웃집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정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이에요. 그럼 우리 이웃집 사라졌어? 다른 걸로 또 하면 되죠. 이웃집이 한두 개가 아닐 거니까. 정말 잔잔한 힐링물이 필요할 때, 또 위로받고 싶을 때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리들 다 재미있습니다. 요리하는 것 자체도 재밌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식습관 이런 거, 식재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해서 요리하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전자책으로도 있으니까 좀 땡길 때 바로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초롱님과 양치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만화책을 안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약간 책으로 보고 싶네요, 이거는. 책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간 때문에 지금 종이책 안 보고 있는데 저도 일본 만화를 한동안 좀 안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또 필 받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말고도 너무 재밌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잠깐 발을 안 들인 사이에 여기도 엄청 또 다른 의미로 발전했구나, 진화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일절의 불쾌함 없이 되게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여러 개 있어서 걔네들도 나중에 다 하나씩 좀 소개하고 싶어요. 약콩님 얘기 들으면서 예전에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많이 보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맨날 봤는데. 또 기억나는 게 그때 옛날에
야자와 아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나를 한참 보던 시절이었는데 음. 그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다가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다가 딱 초롱님이 나왔는데 뭐 나나 봤어? 하면서 마치 나나라는 애가 우리 친구인 것처럼 걔의 근황에 대해서 우리가 야 나나 걔 이번에 이러이러했어. 아 진짜 걔랑 헤어져야 되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정말 약간 우리 때는 그렇게 한 만화가 유행하면 주변 친구들 다 같이 봐서 그쵸. 막 되게 좋았던 시절인데 지금은 또 지금의 만화 트렌드가 있고 근데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만화책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꼭 읽어보십시오. 이어지는 59화 3부에서는 초록이가 멋진 제목의 국내 시집 3권을 소개합니다.